예, 오늘은 282번째 중에 브리핑으로 세종시 코로나19 선제 대응 결과 및 생활 속 거리두기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을 하여 이 중 4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현재 1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4월 19일 이후 확진자가 10명 내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과 성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을 적기에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여 지난해 9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였고 보안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6,581건을 검사하여 46건의 양성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의심 환자가 많을 때는 200건 넘게 검사하는 등 이기 극복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도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여 기존 시간당 2명에 불과하던 검체 채취 능력을 6에서 12명으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3월 28일에는 워크스루 이동검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을 모았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완치자의 재확진 사례를 찾아내고 그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한 것도 적극 행정의 수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해양수산부 직원 795명과 공무직 278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를 통해 모두 3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 격리토록 함으로써 전국 세종청사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자와 시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착하는 대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대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및 방역 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과 4개의 보조 수칙, 집단 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 수칙을 포함한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생활 방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담당하는 생활 방역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반 8개 분야 4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초, 중, 고등학교 개학에 발맞춰 교육청과 협조하여 꼼꼼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복합 커뮤니티센터, 방역보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고 개방 이후에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막기에 노력해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입니다.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와 가구 수는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할 수가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8,531 가구에 대해 기존의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와 우리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을 받으시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을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돕겠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 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결제 시에는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